58세 퇴직 은행원의 무모한 캠핑카 유랑. 단 6개월 만에 무너진 은퇴 로망. 사람들이 은퇴를 앞두고 가장 많이 꿈꾸는 장면 중 하나가 바로 내가 자유로운 시간을 마음껏 누리는 모습일 거예요. 특히나 회사나 조직에 얽매여 살던 사람일수록 은퇴 후엔 이제 나만의 시간을 갖겠다라거나 평생 못 해본 취미를 제대로 즐겨보겠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죠. 그런데 가끔은 그 꿈이 너무 아름답게만 보이는 게 문제일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행 작가들이 SNS에 자랑하는 캠핑카 여행 사진이나 유튜브에서 보이는 멋진 풍광을 보면서 저거다. 나도 저렇게 떠나야지. 하고 덥석 실행에 옮기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58세 퇴직 은행원도 그랬습니다. 직장 다니는 내내 죽어라 일만 하면서 언젠가 은퇴하면 캠핑카로 전국을 돌겠다는 꿈을 꾸었는데 막상 시작해보니 여러 문제에 부딪혀서 결국 6개월 만에 포기하게 되었죠. 솔직히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면 좀 걱정이 들잖아요. 나도 은퇴하면 뭔가 큰 계획을 세우고 싶은데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혹시 너무 이상만 바라보다가 실패하면 어쩌지? 같은 생각도 스멀스멀 올라오게 마련이죠. 그렇다고 해서 꿈을 접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준비가 얼마나 탄탄했느냐예요. 오늘은 은퇴 준비와 은퇴 후 삶이라는 관점에서 왜 어떤 사람은 꿈꾸던 생활을 잘 이뤄나가고 어떤 사람은 중도 포기하게 되는지 그 차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실제 또는 비슷한 사례를 3가지 들면서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가볍게 들어보세요. 1. 58세 퇴직 은행원의 캠핑카 도전과 현실의 벽. 먼저 이분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볼까요? 이분은 은행에서 30년 넘게 근무를 했어요. 주말에 캠핑이나 여행 한번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휴가는커녕 퇴근 후에도 공부하며 자격증까지 따고 바쁘게 살았죠. 그러다 정년퇴직이 코앞에 다가오니 그동안 멋진 RV나 캠핑카 관련 영상을 잔뜩 보면서 바로 이거야 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대요. 퇴직금도 좀 나올 테고 부부 둘이만 살면 훨씬 저렴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 캠핑카를 구입하고 나서부터 시작됐어요. 일단 차값부터 예상보다 훨씬 높더랍니다. 중고라도 부품이나 개조 비용이 만만치 않았어요. 게다가 캠핑카만 있으면 어디든 마음대로 갈 수 있다는 막연한 로망과 달리 주차장이나 차고 문제가 또 발목을 잡습니다. 막상 떠나고 보니 원하는 곳 어디에서나 차를 세울 수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어떤 곳은 차 세우는 것조차 까다롭고 환경에 따라 전기나 수도 문제도 생겨요. 또 캠핑장 비용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았고 원치 않게 숙박비 비슷한 지출이 나가니 계획보다 돈이 계속 더 들었죠. 가장 큰 문제는 은퇴 후의 생활 패턴 변화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 떠돌아다니다 보니 집과 지역사회에서 맺어온 인간관계가 느슨해지면서 외로움을 많이 느끼게 되었대요. 처음에는 여행이니까 좋다 싶었는데 2~3달 지나니까 아는 사람도 없고 하루아침에 루틴이 깨진 생활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반년도 못 돼서 캠핑카를 처분하고 다시 원래 살던 동네에서 일상을 재정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62세 전직 교사의 결국 돌아온 텃밭 생활 사례. 두 번째 사례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은퇴 준비를 했던 분 이야기예요. 62세의 학교에서 퇴직한 전직 교사인데 이분도 처음에는 해외나 국내 여행을 길게 다니는 걸 꿈꿨어요. 그래서 퇴직하고 1년간은 정말 열심히 비행기 타고 떠돌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1년 정도 지나니까 건강 문제도 좀 생기고 무엇보다 여행만 하면 심심하더라라는 거예요. 분명 처음에는 너무나 행복했대요. 현지에서 새로운 문화를 접하고 맛집을 찾아다니고 사진도 찍으면서. 근데 매일 같은 패턴으로 이동하는 생활이 반복되다 보니 문득 이게 전부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정년퇴직 후 평생 못 해본 것들을 해야지 하고 나온 건 맞는데 한편으론 30년 넘게 몸에 배어있던 가르치는 일이 없어지니까 뭔가 허전함이 크게 느껴졌던 거죠. 사람들과 교류도 점점 줄어들고 기존의 동료들과도 연락이 뜸해지니까 마음 한구석이 허해진 거예요. 그래도 여행 다닐 땐 화려한 건 있잖아요.
사진 찍어서 SNS에 올리면 부러워요. 댓글도 달리고. 문제는 그 화려함이 지속 가능하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 이분은 완전 다른 선택을 했어요. 시골로 내려가서 조그만 텃밭을 가꾸고 지역 주민들에게 자원봉사 형태로 아이들 과외나 문화 강좌 같은 걸 해주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이게 뭐가 재밌어? 하고 의아했는데 의외로 마을 사람들과 친해지고 다시 누군가를 가르치거나 돕는 행위를 통해 인생의 보람을 찾게 된 거예요. 아, 나한테 여행만이 답이 아니었구나. 내가 가장 좋아했던 일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거였지. 하고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짧은 여행을 다녀오고 나머지 시간은 마을에서 보내면서 만족도를 훨씬 더 높였다네요. 55세 퇴직 IT 엔지니어의 퇴직 전에 꼭 짚어봐야 할 점 사례. 마지막으로 소개할 분은 55세의 IT 회사에서 명퇴를 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비교적 어린 나이에 어느 정도 목돈을 가지고 나와서 자유롭게 살아보고 싶다라는 열망이 강했어요. 한창 체력도 있고 딱 좋을 때 퇴사했지. 라며 스스로 굉장히 만족스러워했대요. 그리고는 1인 스타트업을 해보겠다고 결심했는데 막상 해보니 생각보다 일이 만만치 않았어요. 개인 사업이란 게 시간은 자유로워도 모든 책임이 다 본인에게 오잖아요. 휴가를 갈 때도 신경 써야 할 일이 늘어나고 자금 투자나 매출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스트레스가 엄청났다고 해요. 이분이 하셨던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은퇴는 단순히 회사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설계를 바꾸는 거더라고요. 막연히 돈이 좀 있으면 뭔가 잘 될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내 삶의 구조 자체를 재설정해야 한다는 걸 늦게 깨달았어요. 결국 이분은 몇 년 동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지금은 소규모 컨설팅 업무와 온라인 강의를 결합한 형태의 비즈니스를 운영 중이에요. 중요한 건 업무량이나 수익보다도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과 잘 맞추는 거라고 깨달았다고 해요. 그래서 매일 아침 운동하고 점심 이후엔 계획적으로 일하고 저녁엔 가족이나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식으로 꾸준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대요. 은퇴 후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3가지 포인트. 이렇게 3가지 사례를 들어봤는데 각기 다른 결론을 냈지만 사실 중요한 포인트는 공통적이에요. 막연한 꿈을 현실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 은퇴 후에 무언가를 시도하기 전에 단순히 이거 재밌어 보이네 가 아니라 실제 비용, 시간, 체력, 사회적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보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캠핑카를 예로 들면 차를 어디에 둘지부터 유지비, 앞으로 생활 패턴까지 구체적으로 시뮬레이션 해보는 게 좋아요. 자신의 가장 큰 즐거움 또는 보람을 놓치지 말자. 여행만이 전부가 아닐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일을 통해 기쁨을 얻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조용히 독서를 하거나 봉사활동에서 성취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결국 은퇴 후에도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가장 살아있구나 느끼는지 찾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라이프 스타일의 재설계가 곧 은퇴 준비다. 회사를 관두는 순간 출퇴근이라는 거대한 루틴이 사라져요. 이 공백을 어떻게 메우느냐가 은퇴 생활의 품질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규칙적인 운동, 가족과의 시간, 취미나 사회적 교류, 그리고 가능하다면 소일거리나 파트타임 일거리 등 내 생활 리듬을 새롭게 짜야 해요. 무작정 이제 자유다 하고 뛰어들면 얼마 못 가 지치거나 공허해질 수 있거든요. 은퇴는 누구에게나 한 번은 다가오는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그리고 그 전환점을 어떻게 맞이하고 준비하느냐에 따라 정말 제2의 인생을 즐길 수도 있고 허탈감과 무기력에 빠질 수도 있어요. 캠핑카 여행을 포함해 은퇴 이후에 이루고 싶은 로망이 있다면 그 로망을 구체적인 계획과 함께 설계해보는 걸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 한두 달 단기 렌트로 체험을 먼저 해본다거나 여행 기간에도 돌아와서 지낼 집이나 활동 네트워크가 어떻게 유지될지 미리 살펴보는 거죠. 관계와 생활 리듬이 완전히 끊어져 버리면 아무리 멋진 캠핑카라 해도 마음 한구석에 허전함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기 전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은퇴 후의 삶이라는 게 생각보다 오래 지속된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60이면 노인이라 했지만 요즘은 60대에도 젊게 살고 70대나 80대까지 건강하게 활동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 6개월,
1년짜리 단기 로망이 무너진다고 해도 그게 인생의 끝은 아니에요. 오히려 이것도 나한테는 안 맞는구나 하는 경험이 쌓이면서 점점 더 자기만의 길을 찾게 되죠. 실패도 경험의 일부니까요. 결국 은퇴 후 삶에서 중요한 건 어떤 성공 스토리보다도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소개한 세 분의 사례를 참고하면서 여러분도 혹시 은퇴 후에 새로운 계획이 있다면 내가 정말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것 뭐지? 이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은 준비됐나? 혹시 스트레스나 외로움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같은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자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무쪼록 모두가 로망을 제대로 실현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여 실패하거나 마음먹은 대로 안 되더라도 그 과정에서 배우고 다시 재도전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람마다 상황도 다르고 추구하는 가치도 다르니까요. 결국엔 나 자신만큼 소중한 건 없잖아요. 그러니 조급해하지 말고 차근차근 내게 맞는 은퇴 후 라이프 스타일을 찾아가시길 응원합니다. 퇴직금 믿고 떠났다가 망했다. 58세 은퇴자, 결국 아파트 경비원이 된 현실. 서론 은퇴 후 꿈꾸던 삶과 현실의 괴리. 퇴직하면 해외여행도 다니고 여유롭게 살 거야. 퇴직금만 잘 굴리면 평생 먹고 사는데 문제 없겠지.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의 삶을 장밋빛으로 그립니다. 3040년간 일하며 고생했으니 이제는 인생을 즐길 차례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냉정합니다. 퇴직금이 충분할 줄 알았는데 몇 년도 안 돼서 바닥을 보이고 다시 일을 찾으려 해도 예전 같은 대우는커녕 일자리조차 찾기 힘든 상황에 놓입니다. 58세에 퇴직금을 들고 세계 여행을 떠난 한 대기업 임원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경각심을 줍니다. 그는 은퇴 후 자유로운 삶을 꿈꾸며 여행을 떠났지만 1년 후 현실을 직면해야 했습니다. 결국 생계를 위해 아파트 경비원으로 취직했죠.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은퇴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런 상황을 피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퇴직금 오래 못 간다. 마이너스 돈을 너무 쉽게 받다. 사례 1. 58세 김철수 씨, 세계여행 후 빈털터리. 김철수 가명 씨는 대기업에서 30년을 근무하고 58세에 퇴직했습니다. 3억 원의 퇴직금을 받았고 그중 일부로 부동산 투자도 고민했지만 돈은 다시 벌면 된다는 생각에 먼저 여행부터 떠나기로 했습니다. 평생 회사에만 묶여 있었는데 이제 좀 자유롭게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부부와 함께 유럽, 동남아, 일본까지 1년간 여행을 다니며 진정한 자유를 만끽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귀국 후 남은 돈을 보니 1억 원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생활비와 자녀 교육비, 보험료까지 고려하니 몇 년 안에 바닥날 게 뻔했죠. 부랴부랴 일자리를 찾았지만 나이 때문에 대기업 재취업은 불가능했고 결국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교훈: 퇴직금은 평생 쓸 돈이 아니다. 퇴직금은 보너스가 아닙니다. 한번 쓰면 다시 채울 수 없는 돈이죠. 특히 한순간에 목돈이 들어오면 자칫 현실 감각을 잃고 소비를 늘리기 쉽습니다. 퇴직 후 무작정 인생을 즐겨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장기적인 자금 계획을 먼저 세우는 것이 필수입니다. 2. 은퇴 후에도 소득 파이프라인이 필요하다. 사례 60세 이정환 씨, 주식 투자로 날린 퇴직금. 이정환 가명 씨는 은퇴 후 투자로 돈을 벌면 되겠다는 생각에 퇴직금 2억 원을 주식과 코인에 투자했습니다. 유튜브와 책을 보며 열심히 공부했지만 현실은 예상과 달랐죠. 초반엔 수익이 잘 났어요. 근데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한 방 크게 먹어보려고 레버리지를 썼는데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불과 1년 만에 퇴직금 대부분을 날렸고 결국 생활비가 부족해졌습니다. 이후 그는 건설 현장에서 안전관리원으로 일하며 하루 10시간씩 서서 일해야 했습니다. 교훈: 소득 없이 돈만 쓰면 답이 없다. 퇴직 후에도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투자는 추가적인 소득이 될 수 있지만 절대 퇴직금 전체를 올인해서는 안 됩니다. 은퇴 전에 소득을 창출할 방법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3. 은퇴 후 삶, 계획 없는 자유는 독이다. 사례 3. 55세 박영자 씨, 결국 식당에서 서빙. 박영자 가명 씨는 55세에 퇴직하면서 이제 일은 안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퇴직금과 남편의 연금으로 충분할 거라 믿었죠. 하지만 3년 만에 남편이 병을 얻으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병원비와 생활비가 급격히 증가했고 결국 그녀는 다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마땅한 일자리가 없었고 결국 동네 식당에서 서빙을 시작했습니다. 퇴직 후엔 좀 쉬고 싶었는데 다시 이렇게 뛰어다니게 될 줄은 몰랐어요. 교훈: 은퇴 후에도 대비책은 필요하다. 은퇴 후의 삶은 예상치 못한 변수로 가득합니다. 건강 문제, 가족 문제, 경제적 위기 등 모든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단순히 내 퇴직금이면 충분하겠지라는 생각이 아니라 미래를 대비하는 현실적인 플랜이 필요합니다. 결론: 은퇴 후 삶, 철저한 계획이 필요하다. 퇴직금은 우리를 평생 먹여 살려주지 않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3040년을 위해선 단순한 여유로운 삶이 아니라 체계적인 재정 관리, 지속적인 소득 창출, 현실적인 은퇴 플랜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정리. 퇴직금은 함부로 쓰면 안 된다. 장기적인 자금 계획을 세워라. 은퇴 후에도 소득 파이프라인일 연금, 투자 등을 확보해야 한다. 현실적인 은퇴 계획 없이 자유만 찾다간 결국 다시 생계를 위해 일해야 한다. 지금 당신이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라도 철저히 준비한다면 퇴직금 믿고 떠났다 망했다는 후회는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퇴직 후 실패하지 않는 법. 안정적인 은퇴 생활을 위한 3가지 핵심 전략. 앞서 살펴본 사례들은 퇴직 후 무계획적인 소비와 수입 부족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줍니다. 이제는 반대로 어떻게 하면 퇴직 후에도 경제적 안정과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단순한 감성적인 조언이 아닌 과학적 근거와 논리적인 전략을 바탕으로 설명하겠습니다. 1. 소득 없이 소비만 하는 삶은 지속 불가능하다. 경제학 이론 4% 룰과 은퇴자금 지속 가능성. 미국 금융 자문가 윌리엄 벤젠 윌리엄 BNGN이 제안한 4% 룰은 은퇴 자금이 오래 지속될 수 있는 안전한 출금 전략입니다. 은퇴 후 매년 전체 자산의 4%를 생활비로 사용하면 약 30년간 자금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지속적인 투자, 수익과 경제 상황의 안정을 가정한 모델입니다. 만약 퇴직 후 4% 이상 소비하거나 예상치 못한 의료비, 가족 부양비 등의 변수가 생기면 자금 고갈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해결책: 소득을 창출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퇴직 후에도 소득을 창출하는 시스템, 투자, 연금, 파트타임 일자리, 온라인 사업 등을 만들어야 합니다. 단순히 퇴직금을 쌓아두고 쓰는 것이 아니라 돈이 계속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예시소득 파이프라인을 구축한 60대 부부. 62세 김씨 부부는 퇴직 전 작은 원룸 건물을 구입해 월세 수익을 확보했습니다. 추가로 퇴직 전 배운 자격증 바리스타를 활용해 동네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하루 4시간만 일합니다. 덕분에 퇴직 후에도 매달 월세, 카페 수익, 국민연금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결론: 퇴직 후에도 노동을 대체할 수 있는 소득을 지속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2. 건강이 곧 자산이다. 은퇴 후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방법. 과학적 근거: 의료비 파산이 퇴직 후 가장 큰 위기.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 미국에서 개인 파산의 약 62%가 의료비 부담으로 발생한다고 합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노년기에는 암, 뇌졸중, 고혈압 등 만성질환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건강을 유지하지 못하면 병원비뿐만 아니라 일을 할 기회도 사라지게 됩니다. 결국 은퇴 후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건강관리입니다. 해결책: 건강한 습관을 일처럼 만들어라. 퇴직 후 생활이 불규칙해지면 몸이 급격히 나빠집니다. 따라서 반드시 건강관리 루틴을 일상처럼 실행해야 합니다. 예시: 건강관리로 의료비 절감한 65세 박씨 사례. 박씨 65세는 퇴직 후 매일 새벽 1시간씩 걷기 운동을 하고 가공식품을 거의 먹지 않습니다.
10년째 병원비가 거의 들지 않았으며 덕분에 별도의 건강보험 추가 비용 없이 연금만으로 생활이 가능합니다. 주변 친구들은 만성질환으로 의료비 부담이 커지는 반면 그는 건강 유지만으로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결론 은퇴 후 건강한 습관을 가지면 의료비 지출이 줄어들고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다. 3.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자산. 뇌과학 연구 노년기 뇌 활성화가 행복과 직결된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도전을 지속하는 사람이 노후에 더 행복하고 인지 기능도 오래 유지한다고 합니다. 특히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창작 활동을 하는 것이 치매 예방에도 큰 효과가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은퇴 후 아무것도 하지 않고 TV만 보는 사람은 우울증과 건강 악화 확률이 3배 높다고 합니다. 해결책 은퇴 후에도 배움을 멈추지 마라. 퇴직 후에도 계속 성장하는 삶을 유지하는 것이 정신 건강과 경제적 자립에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취미 그림, 글쓰기, 악기 연주 등을 배우거나 온라인 강의 등을 활용해 지식을 쌓고 블로그, 유튜브, 강연 등을 통해 수익까지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시 퇴직 후 유튜브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한 67세 최씨. 최씨 67세는 퇴직 후 무료한 삶을 보내다가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영상을 찍어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취미로 시작했지만 점점 구독자가 늘어나면서 광고 수익과 강연 요청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유튜브 활동이 주 수입원이 되었으며 지적 활동을 지속하면서 정신적으로도 활기찬 삶을 살고 있습니다. 결론 퇴직 후에도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으면 경제적 정신적으로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마무리 은퇴 후 행복하려면 3가지를 기억하라. 은퇴 후 실패하지 않으려면 단순히 퇴직금과 연금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성공적인 은퇴를 위해 가장 중요한 3가지를 기억하세요. 퇴직 후에도 소득 창출이 가능해야 한다. 건강을 유지하면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진다.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으면 더 행복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다. 지금 당신이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오늘부터 이 3가지를 고민해 보세요. 준비된 은퇴는 불안한 노후가 아니라 제2의 인생을 여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대참사. 당신이 절대 피해야 할 최악의 3가지 실수. 많은 사람들이 평생 열심히 일하고 은퇴를 맞이하지만 막상 은퇴 후에 큰 후회를 하며 후회의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퇴가 인생의 황금기로 여겨지지만 준비 없이 맞이하면 그저 대참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은퇴자들이 퇴직 후 가장 많이 후회하는 3가지 실수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이 3가지를 피하지 못하면 노후는 생각만큼 달콤하지 않을 수 있죠. 1. 재정 계획 없이 은퇴하기. 계획 없는 삶은 위험하다. 첫 번째 후회는 바로 재정 계획 없이 은퇴하는 것입니다. 은퇴 전에 충분한 재정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노후 생활이 곧 재정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일하면서 모아둔 돈만으로 충분할 것이라고 착각하는데 예상치 못한 의료비, 자녀 지원, 생활비 상승 등을 감안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은퇴 직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생활비가 훨씬 더 많이 든다는 사실을 깨닫고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특히 의료비가 큰 부담이 되었죠. 평소에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이분은 작은 질병이 은퇴 후에 갑자기 찾아왔고 그로 인해 치료비가 예상보다 크게 늘어났습니다. 적절한 보험이나 재정적 대비 없이 은퇴한 그는 곧 재정적 압박에 시달렸고 다시 일자리를 구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해결책? 은퇴 전에 꼭 재정 계획을 세우고 생활비, 의료비, 비상금 등을 꼼꼼히 따져보세요. 예상치 못한 지출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보험과 저축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은퇴 후의 생활을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기. 막연한 기대는 금물. 두 번째로 많은 은퇴자들이 후회하는 실수는 은퇴 후의 생활을 구체적으로 계획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할 때는 바쁘게 지내다가 은퇴 후에는 쉬고 즐기면 되겠지라고 막연히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막상 은퇴를 맞이하고 나면 시간이 넘쳐나고 그 시간이 허전하게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무런 계획 없이 맞이하는 은퇴는 공허함과 지루함으로
이어질 수 있죠. 한 친구의 사례를 소개할게요. 그는 은퇴 후 그동안 못했던 취미 생활을 즐기며 여유를 누릴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가 그 취미들을 구체적으로 계획하지 않았다는 데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매일 반복되는 하루에 점점 흥미를 잃었고 공허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결국 그는 우울감에 빠졌고 그 시간들을 허투루 보냈다는 생각에 크게 후회했습니다. 해결책? 은퇴 후에는 뭘 할까? 가 아닌 어떻게 할까? 라는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하루의 일과를 계획하고 평소 하고 싶었던 일들을 꾸준히 해보세요. 봉사활동, 여행, 새로운 기술 배우기 등 은퇴 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활동들을 미리 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사회적 관계를 소홀히 하기. 외로움이 가장 큰 적이다. 세 번째로 많은 은퇴자들이 후회하는 것은 사회적 관계를 소홀히 한 것입니다. 은퇴 후에는 직장 동료들과 자연스럽게 거리가 생기고 사회적 관계도 점점 줄어듭니다. 사람들과의 소통이 줄어들면 외로움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이는 심리적, 정신적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죠. 외로움은 은퇴 후 행복의 가장 큰 적입니다. 제 지인의 사례를 들어볼게요. 그는 직장 생활 동안 바쁘게 지내며 친구나 가족과의 관계를 잘 챙기지 못했어요. 은퇴 후에는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도 멀어지며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 결과 그는 점점 우울해졌고 외로움 속에서 은퇴 후의 삶을 힘겹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후회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관리하지 못한 것이라고 하더군요. 해결책? 은퇴 후에도 꾸준히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기회를 만들어 보세요. 모임에 참석하거나 지역 사회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사람들과 교류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는 행복한 노후를 만드는 핵심 요소입니다. 은퇴 후의 삶이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재정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의미 있는 일상 계획을 구체적으로 준비하며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은퇴 후 후회 없는 삶을 만드는 핵심입니다. 이 세 가지 실수를 피하고 잘 대비한다면 은퇴 후의 삶은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펼쳐질 것입니다. 은퇴 후 삶의 성공 여부는 단순히 얼마나 많은 돈을 모았는가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돈이 중요한 요소임은 분명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진정한 만족스러운 은퇴 생활을 만들어주지 못하죠. 중요한 것은 어떻게 준비하고 은퇴 후의 삶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인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은퇴 후 삶의 성공을 위한 세 가지 핵심 요소에 대해 전문가 칼럼 형태로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1. 재정 계획은 삶의 기반이다. 많은 은퇴자들이 가장 큰 후회로 꼽는 것은 충분한 재정 준비가 부족했다는 점입니다. 노후에는 적은 돈으로도 살 수 있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은퇴 후 생활비는 의외로 많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의료비나 예기치 못한 생활비 상승은 쉽게 우리의 재정을 압박할 수 있죠. 한 은퇴자를 예로 들어볼까요? 이분은 젊을 때부터 열심히 일하며 자산을 모았지만 구체적인 재정 계획 없이 은퇴를 맞이했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지만 예상치 못한 질병이 찾아오면서 의료비가 급격하게 늘어났고 결국 가지고 있던 저축을 빠르게 소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가장 크게 후회한 점은 바로 예기치 못한 일에 대한 준비 부족이었죠. 전문가로서 드리는 조언은 은퇴 전에 꼭 구체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생활비, 의료비, 비상금 등 예상되는 모든 비용을 감안해 철저한 재정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또한 연금이나 투자 수익, 보험 등을 통해 다양한 소득원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는 재정적 완충 장치가 꼭 필요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2. 은퇴 후 삶을 미리 계획하지 않으면 시간은 당신의 적이 될 수 있다. 은퇴 후에는 시간이 넘쳐납니다. 이는 은퇴자들에게 큰 자유를 주기도 하지만 반대로 아무런 계획이 없으면 그 시간은 우리에게 적이 될 수 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똑같은 일상,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보내는 하루하루는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우울감에 빠지게 할 수 있죠. 제가 아는 한 분은 은퇴 후의 시간을 너무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일을 그만두면 여유가 생기고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며 지낼 거야 라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막상 은퇴를 하고 나니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할지 막막해졌고 결국 무료함 속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가장 크게 후회한 점은 구체적인 계획 없이 은퇴 후의 생활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은퇴 후 삶은 계획이 필수입니다. 전문가로서 권장하는 것은 은퇴 전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할 것인지, 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인지 미리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은퇴 후에는 단순히 쉬는 것만이 답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동안 해보고 싶었던 일들을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봉사활동이나 취미생활 등 의미 있는 활동들을 통해 시간의 가치를 높여야 합니다. 목표 없이 시간을 보내면 결국 우리는 삶의 의미를 잃게 될 수 있습니다. 3.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외로움에 빠지지 않는다. 세 번째로 많은 은퇴자들이 후회하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홀히 했다는 것입니다. 은퇴 후에는 직장 동료들과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사회적 활동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 결과 외로움과 고립감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는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닙니다. 외로움은 심리적 건강뿐만 아니라 신체적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죠. 제가 상담했던 한 은퇴자는 은퇴 후 친구들과의 연락이 줄어들고 가족과도 점점 멀어지면서 심한 외로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외로움은 점점 심해졌고 결국 그는 은퇴 생활에 큰 불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가장 큰 후회로 은퇴 전부터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잘 챙기지 않았던 점을 꼽았습니다. 전문가로서 드리는 조언은 은퇴 후에도 사람들과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키라는 것입니다. 친구들과 자주 만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 위한 활동에 참여하세요. 동호회나 봉사활동, 지역 모임 등에 참여해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좋습니다. 인간관계는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세 가지 실수를 피하는 것이 은퇴 후 후회 없는 삶을 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째, 철저한 재정 계획을 세우세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경제적으로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둘째, 은퇴 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구체적으로 계획하세요. 목표 없는 시간은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셋째,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지 마세요. 외로움은 우리의 행복을 위협하는 가장 큰 적입니다. 은퇴 후에도 삶은 계속됩니다.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는 시기라고도 볼 수 있죠. 이 시기를 잘 보내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계획이 필요합니다. 돈뿐만 아니라 시간과 인간관계도 중요한 자산입니다. 이 세 가지를 잘 관리한다면 은퇴 후의 삶은 더 행복하고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은퇴를 앞둔 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준비가 부족하다고 느껴도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재정, 시간, 인간관계 이 세 가지를 잘 챙긴다면 당신의 은퇴는 그저 노년의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도전이 될 것입니다. 경제 붕괴, 대기업도 무너졌다. 가족의 모든 것을 잃은 충격적인 현실. 우리가 흔히 믿고 살아가는 것 중 하나가 대기업은 안전하다는 생각입니다. 대기업 다니면 적어도 먹고 사는 걱정은 안 하겠지라는 막연한 믿음이 있죠.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대기업 입사를 목표로 삼으라고 하곤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글로벌 경제가 휘청일 때 대기업조차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경제 붕괴로 대기업에서 일하던 이들이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 그들이 겪은 현실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대기업이 무너졌을 때 그 여파는 단순히 개인의 직장을 잃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가족 전체가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 사례, 명문대 출신 대기업 임원의 몰락. 김 씨는 서울의 명문대를 졸업한 후 대기업에 들어가서 승승장구했습니다. 40대 후반에 임원직에 오르며 더 이상 경제적인 걱정은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회사는 대규모 구조조정을 감행했습니다. 그는 임원이라는 직급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당시만 해도 김 씨는 재취업이 쉬울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경력과 능력이 출중했으니까요.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경제 붕괴로 인해 대기업들마저도 신입사원을 줄이고 경력직 자리는 거의 없었습니다. 재취업을 시도했지만 나이가 발목을 잡았고 결국 몇 년 동안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생활비는 고갈되고 두 자녀의 학비마저 감당할 수 없게 되어 대학에서 휴학을 권유해야 했습니다. 대기업에서 잘 나가던 시절의 저축은 2년 만에 바닥이 났고 그는 결국 퇴직금을 모아 창업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 결과 김 씨의 가족은 경제적 몰락과 함께 가족 관계마저 위태로워졌습니다. 두 번째 사례, 안정된 직장이 무너진 가장. 박 씨는 안정적인 직장으로 소문난 대기업 공장에서 30년간 일했습니다. 그의 가족은 대기업이기에 안전하다고 생각했고 박 씨 자신도 퇴직 후 넉넉한 연금 생활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회사가 휘청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공장 가동률이 낮아지면서 결국 회사는 대규모 정리해고를 진행했고 박 씨는 예고 없이 해고당했습니다. 이미 50대 후반이었던 박 씨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한순간에 직업을 잃고 노후 준비도 부족한 상황에서 생활비와 자녀 결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빚을 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철저하게 관리해 온 가정의 경제가 한순간에 무너진 것이죠. 박 씨는 수년간의 헛된 재취업 노력 끝에 퇴직 후 하향된 생활 수준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가족과의 갈등은 깊어져 결국 박 씨의 가정은 더 이상 이전의 안정과 평화를 되찾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사례, 꿈을 향해 달리던 젊은 대기업 사원의 좌절. 이정민 씨는 IT 업계에서 유명한 대기업의 신입사원으로 입사했습니다. 그에게 있어 회사는 꿈의 직장이었고 회사의 성장과 함께 자신의 커리어도 자연스럽게 상승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함께 회사의 수익 구조는 급속히 악화됐습니다. 결국 1년 만에 입사한 회사를 떠나야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해고에 당황한 정민 씨는 곧바로 다른 회사를 알아봤지만 업계 전반이 휘청이는 상황에서 쉽지 않았습니다. 20대 중반이라는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정민 씨는 급격한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회사에 대한 믿음, 자신의 커리어에 대한 확신이 사라졌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스펙도 무용지물이 된 듯했고 새로운 도전을 위한 자신감마저 떨어졌습니다. 그 결과 정민 씨는 짧은 기간 동안 여러 번의 계약직, 아르바이트로 생활을 이어갔지만 예전의 꿈과 목표를 이루기엔 심리적인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 결국 그는 부모님에게 경제적 도움을 청해야 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대기업이 무너졌을 때의 여파. 위 세 가지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대기업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이 무너졌을 때 개인과 그 가족이 받는 충격입니다. 우리는 대기업에서 일하면 경제적 안정이 보장된다고 믿지만 경제 위기 앞에서는 대기업조차도 무너지기 쉽습니다. 중요한 것은 경제 위기는 언제든 닥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여파는 개인의 직업적 삶에만 국한되지 않고 가족 전체의 생계와 미래 계획에도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대기업에 다니는 것만이 안전한 삶의 보장책이 아니라는 사실도 명확해졌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이라고 해서 끝까지 안전하리라는 법은 없으며 이에 대비한 다양한 재정적 준비와 위기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의 사례들처럼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그로 인한 후유증을 겪게 될 것입니다. 경제 위기 대비책. 이러한 충격적인 현실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경제 위기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는 재정적 완충 장치를 만들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갑작스러운 해고나 소득 감소에 대비해 예비 자금을 마련하고 다양한 소득원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직업적인 스킬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변화하는 경제 상황에 맞춰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기업이라는 안정감에만 의존하지 말고 재정적 독립을 목표로 한 자산 관리 및 투자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론. 경제 붕괴는 어느 누구에게도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대기업에서 일한다고 해서
더 이상 안전하다고 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중요한 것은 개인의 경제적 회복력을 높이고 직업적 및 재정적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입니다. 경제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개인적 재정 관리를 통해 위기 앞에서도 가족과 함께 안전한 삶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제 붕괴의 시대,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들. 대기업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우리는 경제가 어려울 때 대기업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는 환상을 품고 살아왔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면 적어도 먹고 사는 걱정은 없고 퇴직금과 연금만 있으면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믿음은 수십 년 동안 우리의 경제관념 속에 뿌리 내려 있었죠. 하지만 지금 시대는 다릅니다. 글로벌 경제가 휘청일 때 대기업조차도 우리를 지켜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우리 모두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충격, 대기업이 무너지다니. 우리는 모두 한 번쯤 이런 말을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도 대기업이니까 괜찮겠지. 하지만 경제 위기 앞에서는 대기업도 예외가 아닙니다. 특히 글로벌 금융 위기나 경제 불황이 닥치면 대기업도 큰 타격을 받습니다. 우리는 몇 년 전부터 그 여파를 생생하게 목격해왔죠. 대기업에서 오랫동안 일해온 사람들은 한순간에 명예퇴직이라는 명목으로 회사를 떠나야 했고 그들의 퇴직 후 삶은 전혀 계획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경제 위기가 찾아오면 아무리 큰 기업이라도 더 이상 고용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게 되고 그 여파는 결국 회사 직원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에게도 엄청난 타격을 줍니다. 대기업 임원이던 어 씨는 20년 동안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하며 안정된 생활을 유지했지만 코로나19로 회사가 구조조정을 단행하며 예고 없이 퇴직하게 됐습니다. 그는 자신이 임원급이니 쉽게 재취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미 경제 위기로 인해 대기업들은 신규 채용을 줄였고 그가 기대했던 안정적인 노후는 물거품이 됐습니다. 그의 가족은 이 충격적인 현실 앞에서 재정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큰 타격을 입었죠. 두 번째 충격, 중소기업도 대기업도 차이가 없다. 한때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차이가 명확하다고 여겨졌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면 경제적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고 중소기업에 다니면 상대적으로 불안정할 것이라는 인식이 팽배했죠. 하지만 최근 몇 년간의 경제 흐름을 보면 이 경계가 흐려지고 있습니다. 경제 불황이 찾아오면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할 것 없이 모두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특히 글로벌 경제가 얽혀있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한 나라의 경제만 튼튼하다고 해서 안전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나 자동차와 같은 제조업 분야는 글로벌 공급망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글로벌 경제 위기가 닥치면 이들 대기업들도 더 이상 버티기 어렵고 많은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B씨의 경우 대기업 공장에서 30년 동안 근무하며 노후를 대비해 왔습니다. 그는 회사의 안정성에 대한 믿음이 강했고 자녀 교육과 집 장만에 재정을 집중하면서 노후 준비는 차츰차츰 해나가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 이후 회사가 운영에 어려움을 겪으며 그는 갑작스러운 명예퇴직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려 해도 나이 때문에 쉽지 않았고 경제적 압박에 시달리며 가족 모두가 불안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충격, 젊은 세대도 안전하지 않다. 대기업에 다니는 것이 더 이상 안정적이지 않다면 젊은 세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대기업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면 안정적인 삶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믿었지만 이제 젊은 세대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가 올 때마다 우리는 젊은 세대가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것을 봐왔습니다. 대기업 신입사원이던 C씨는 입사 1년 만에 구조조정으로 인해 회사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는 이제 겨우 첫 직장을 얻어 커리어를 쌓아가려던 중이었지만 경제 위기의 여파로 회사가 감원하면서 한순간에 직장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이후로 계속해서 계약직과 파트타임 일자리를 전전하게 됐죠. 이처럼 대기업조차도 더 이상 안정성을 보장해 주지 않는 시대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대한 경제적 대비책이 필요하다. 대기업이 무너졌을 때의 충격은 단순히 개인의 실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가정의 경제적 기반이 무너지고 그로 인해
가족 모두가 재정적, 심리적, 관계적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경제적 완충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흔히 비상금이라고 불리는 예비 자금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경제 위기는 더 자주 찾아올 수 있으며 그 여파는 예상보다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최소 6개월 이상의 생활비를 비상 자금으로 모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소득 감소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직업적인 유연성을 키우는 것입니다. 단순히 한 직장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통해 다른 직종이나 분야로의 전환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합니다. 특히 요즘은 기술의 변화가 빠른 만큼 디지털 기술이나 새로운 산업에 대한 학습이 필수적입니다. 언제든 다른 분야로의 전환이 가능해야만 경제 위기 속에서도 생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다양한 소득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의 일자리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는 시대입니다. 투자, 부업, 프리랜서 활동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득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소득원을 확보해 두면 주 소득원이 흔들릴 때에도 경제적으로 완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결론, 불확실한 시대에 스스로 대비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제 대기업이라는 안전망이 무너지면서 우리는 스스로 경제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는 언제 어디서든 찾아올 수 있고 그 여파는 대기업 직원, 중소기업 직원, 자영업자 할 것 없이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한 곳에만 의존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자신의 재정적, 직업적 유연성을 키우고 다양한 방법으로 경제적 대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기 앞에서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가족과 함께 무너지는 현실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대기업이 더 이상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는 시대,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경제적 안전망을 만들어 가야 할 때입니다.